서한은 어릴 때부터 무속 가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무병으로 고통받았고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의식의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며 문 안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후 어머니는 피투성이 얼굴로 서한을 안고 집을 뛰쳐나왔다. 절대 돌아가면 안 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서한은 도시로 나와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무속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직장인으로 살던 서한은 윤석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윤석은 우리 집은 좀 전통적인 편이라고만 했고 서한은 그저 시골 집안의 보수적인 문화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간 첫날 모든 것이 달랐다.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서한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마루 끝에 붉은 방울, 문설주마다 매달린 낡은 부적, 그리고 저녁마다 들려오는 금속 소리. 시어머니 백금례는 첫날 밤 서한을 불러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내 집안 무속 집안이었지? 백금례는 서하의 출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 붉은 천이 걸린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방은 우리 집 대대로 받을 아이를 키워내던 방이야. 이 집 장소는 신의 그릇이거든. 손주가 생기면 사흘째 되는 날 저 방에 들여보내야 해. 서한은 자신이 도망쳐 나온 과거보다 더 집요한 무속 가문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금례는 너도 무속 집안 딸이니 굿 준비같이 하자며 압박했고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이 집으로 들어왔으면 피해갈 수 없어. 결혼 6개월 후 서한은 임신을 확인했다.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찾아왔다. 윤석에게 분가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백금례는 서하를 안채로 격리시켰다. 방 안에는 제단이 있었고 태아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임신 3개월째 백금례는 서하를 구판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백금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우리 집안하고 내 친정, 원래 같은 뿌리야. 손주가 태어나면 내 친정 어른들도 올 거야. 그날이 바로 신을 모시는 날이거든. 서한은 윤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엄마 기분 맞춰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다. 절망한 서한은 친구 집으로 도망쳤지만 3일 후 윤석이 엄마가 사과하신다며 데리러 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거실에는 친정 고모와 무당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한 배신이었다. 고모는 낡은 사진을 꺼냈다. 백금례와 서하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무당 사진이었다. 내 어미, 너 낳고 3년 뒤에 돌아왔어. 혼자서. 그리고 의식 중에 죽었지. 서하는 안채에 완전히 감금되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다. 임신 7개월째 서하는 복도에서 백금례와 고모의 대화를 엿들었다. 의식 날짜는 애 낳고 사흘째 되는 날. 준비물은 칼. 신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해. 엄마 피 아니면 애 피. 서하는 공포에 떨었다. 백금례는 서하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 어미가 와서 의식을 했어. 근데 신이 강하게 내려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 내 목숨 대신 내 어미가 간 거야. 그날 밤 서하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다. 쇠창살 오른쪽 2번째가 헐거워. 애 낳고 사흘 안에 떠나야 해. 그날 밤이 의식날이야. 살아남아. 내 애를 지켜. 서하는 결심했다. 출산 후 사흘 안에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 양수가 터졌고 서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12시간의 고통 끝에 딸을 낳았다. 작고 붉은 얼굴에 아기를 안았을 때 서하는 눈물을 흘렸다. 백금례는 즉시 아기를 보려 했지만 서하는 계속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내일이면 퇴원이야.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알아둬라는. 백금례의 협박에도 서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틀이 지난 새벽 5시 서하는 도와주기로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퇴원 서류에 사인했다. 아기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윤석의 전화를 무시하고 핸드폰을 껐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아 앞에 백금예가 서 있었다.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아? 뒤에는 친정 고모, 무당들, 그리고 윤석도 있었다. 백금예는 서아의 팔을 잡으며 협박했다. 내가 임신 중에 정신과 상담 받았잖아. 그 기록 있으면 법원에서 양육권 안 줘. 조용히 따라와. 아니면 애는 우리가 키운다. 서아는 절망했다. 정신과 기록은 백금예가 권유해서 받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제가 봤는데 저분이 싫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휴게소 직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정상담소 상담사 정민지였다. 정민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백금예는 서아를 끌고 가려 했지만 정민지의 제안으로 서아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민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혼자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정민지는 서아를 비밀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 3층이었다. 깨끗한 원룸에는 아기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서아가 물었다. 정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 동생이요.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종교는 달랐지만 강요당하고 통제당하고 결국 동생은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서아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틀 후 정민지가 긴급하게 찾아왔다. 시어머니 측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양육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불안정 상태라고 주장하면서요. 서아는 절망했다. 그럼 저 아기 빼앗기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정민지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진을 소개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다. 이수진은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솔직히 싸움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도 무기가 있어요. 진실이요. 서아는 재진단을 받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산후 우울증 증상 없음, 양육 능력 있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백금예였다. 돈 주면 뭐든 알 수 있지. 백금예가 비웃으며 서아를 찾았다. 옷장에 숨은 서아를 끌어내려는 순간 정민지와 이수진이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보안 카메라로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다. 백금예는 주거침입죄로 제지당했고 서아는 더 안전한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이동했다. 그날 밤 서아는 또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들이 곧 찾아올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요. 의식 중에. 아니야. 나는 의식 중에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살해당했어. 서아는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무언가 조사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서아는 정민지와 함께 어머니의 사망 기록을 조사했다. 사망 신고서에는 익사 장소는 저수지라고 적혀 있었다. 신고자는 백금예였다. 시어머니가 어머니 죽음을 신고했다고.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았다. 무당 여성 저수지서 익사체로 발견.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다. 서아는 결심했다. 친정 마을에 가봐야 해요. 위험했지만 이수진도 동의했다. 어머니 죽음에 의혹이 있다면 가문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 2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다. 마을 이장을 만났다. 연희 딸, 많이 컸구만. 그날 밤은 다들 이상하다고 했지. 큰 굿이 있었어. 두 집안 합동 의식. 의식 끝나고 내 어미가 사라졌는데 저수지에서 발견됐지. 박금예하고 싸우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이장은 목격자의 주소를 알려줬다. 옆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 이영자였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날 밤 큰 굿이 있었어요. 내 어미가 주무였죠.
의식 중에 갑자기 내 어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아니다. 아이를 죽이는 짓이다라고. 그날 의식은 너를 위한 거였어요. 신을 4살 너에게 내리는 의식. 서하는 숨이 멎었다. 내 어미는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박금내와 무당들이 막았죠. 내 어미는 끌려갔어요. 저수지로. 다음 날 아침 익사체로 발견됐어요. 그럼 살해당한 거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박가는 힘이 세요. 경찰도 관청도 다 아는 집안이에요. 신고했다간 나도 위험했어요. 이수진은 즉시 경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일주일 후 백금례가 소환되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백금례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연희가 도망가려 해서 막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끌고 갔어요. 하지만 백금례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20년 전 사건을 지금 들춰내는 것도 이상하고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당시 이미 실족사로 결론났습니다. 백금례는 석방되었고 즉시 반격에 나섰다. 재판 날짜 당기고 서하 정신감정 신청해. 서하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날 밤 서하는 결심했다. 시댁에 들어가야 해요. 제 휴대폰이 거기 있어요. 의식 준비하던 대화 녹음이 있어요. 정민지가 함께 가기로 했다. 판 3일 전밤 11시 서하와 정민지는 시댁에 잠입했다. 백금례는 굿하러 나갔고 윤석은 출장 중이었다. 백금례의 방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녹음 앱에는 37개의 파일이 있었다. 재생하자 백금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식 날짜는 애 낳고 사흘째. 칼. 신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해.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그때 백금례가 일찍 돌아왔다. 서하야, 도둑질까지 하냐? 제거해요. 불법 녹음은 증거로 못 써. 정민지가 반박했다. 가정 내 생명 위협 상황에서의 녹음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서하는 백금례를 똑바로 봤다. 제 어머니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 어미 얘기는 꺼내지 마. 왜요? 불편하세요? 어머니를 죽인 게 떠올라서요? 격렬한 언쟁 끝에 정민지가 미리 신고한 경찰이 도착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백금례 측 변호사 서하의 정신과 기록을 제시했지만 이수진은 재진단서로 반박했다. 이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에 백금례의 목소리가 울렸다. 칼. 신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해. 방청석이 술렁였다. 백금례 측은 불법 녹음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증거로 인정했다. 목격자 이영자가 증인석에 섰다. 의식 중에 김연희 씨가 딸을 데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박금례 씨와 무당들이 막았고 저수지로 끌고 갔어요. 다음 날 익사체로 발견됐죠. 서하도 증인석에 섰다. 임신 후 안채에 감금되었습니다. 쇠창살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어요. 출산 후 아이를 의식에 쓰려고요. 제 어머니도 저를 지키려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전통을 이어가는 게 왜 문제냐는 질문에 서하는 소리쳤다. 전통이 아니에요. 강요예요. 폭력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윤석이 증인으로 나왔다. 서하는 임신 중에 불안정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아이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네. 서하는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수진이 반격했다. 증인은 부인이 감금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계셨죠? 의식 준비도 알고 계셨고요. 어머니 편을 들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겁니까?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둘 다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죠. 2주 후 최종 재판. 이수진이 최종 변론을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전통은 강요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아이는 가문의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입니다. 서하가 일어나 말했다.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제 딸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제 딸이 자유롭게 자라길 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판사가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피고 서아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원고 측 요구는 기각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김현희 씨 사건은 살인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됩니다. 백금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서아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며 윤석이 사과했지만 서아는 단호했다. 우리 딸 보고 싶으면 법원 통해 신청하세요. 전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아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백금례는 살인 방조죄로 구속되었고 서아는 직장에 복직했다. 20년 후 대학생이 된 딸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 엄마도요? 나도. 서아는 딸을 안았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그게 진짜 전통이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졌다. 세 여자의 이야기는 자유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